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할머니에게만 의존해요. 뭔가 있으면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부터 찾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하고 저희가 친부모인데도 소외감을 느껴요. 순자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소영의 말을 들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승진 기회를 놓쳤어요. 작년에 팀장 자리 제안을 받았는데요. 늦은 회의가 많고 출장도 자주 가야 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만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승진 기회를 놓쳤다니. 왜 그때 얘기 안 했니?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 때문에 승진 못했다고요? 그럴 순 없잖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도 놓치면 아마 다시는 없을 거예요. 순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소영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순자가 힘겹게 물었다. 독립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72세 박순자 여사는 10년 동안 아들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픈 손자들을 밤새 돌보던 평범한 할머니였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독립하세요. 10년 헌신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었을까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써 눈을 뜬 72세 박순자 여사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아침 준비를 하였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영이가 맞벌이를 하느라 바쁜 탓에 손자 지훈이와 지민이를 돌보는 일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 되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순자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갑작스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그녀에게 아들 부부가 다가와 말했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그래도 괜찮다.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지훈이와 지민이도 할머니가 같이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따뜻했다. 아침마다 손자들이 할머니 하며 뛰어와 안기던 모습, 소영이가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건네던 모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할머니,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뒤따라 1학년인 지민이도 졸린 눈을 하고 나타났다. 할머니가 너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지민이는 김치볶음밥 좋아하지? 네. 할머니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민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순자는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며느리 소영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인사를 해도 어딘지 시큰둥하고 저녁 식탁에서는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이 늘어났다. 어머니,
아이들 간식으로 과자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어머니, 지훈이 숙제는 본인이 하게 놔두세요. 어머니,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하나둘씩 늘어가는 지적 사항들. 순자는 처음에는 내가 실수했구나 하며 넘겼지만 점점 그 말들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다. 특히 어제 저녁이었다. 지민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순자가 따뜻한 꿀차를 끓여주었는데 소영이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지민이 감기 걸렸을 때는 먼저 얘기해 주시고 약 주세요. 꿀차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 미안하다. 옛날에는 꿀차가 감기에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그때 소영의 목소리에 담긴 짜증 섞인 한숨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순자는 계란을 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손자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최고. 라고 말할 때마다 그런 걱정들을 잊곤 했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리는데 소영이 급하게 나타났다. 늦었다. 지훈아, 지민아, 빨리 먹어. 엄마도 같이 먹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먹을게. 할머니,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집에 계실 거죠? 응, 그럼. 걱정 말고 가. 소영이 서둘러 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순자의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어머니. 오늘 청소업체가 와요. 방해되실 텐데. 방해. 그 단어가 순자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손자들이 학교에 간 후 조용해진 집에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손자들은 자랐고 며느리는 승진을 거듭했으며 아들은 팀장이 되었다.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 자신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내가 있어야 이 집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아래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그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 지훈이가 수학 숙제를 하다가 분수 문제에서 막혀 끙끙거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지훈이 옆에 앉았다. 젊었을 때 동네 아이들 공부를 봐주곤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기초 수학은 어렵지 않았다. 여기 봐, 지훈아. 분모가 다르면 먼저 통분을 해야 해.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뭐지? 6이요? 맞아. 그럼 이제 2분의 2를 곱하고 3분의 3을 곱해서. 알겠어요, 할머니. 지훈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순자도 덩달아 뿌듯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할머니로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때였다. 어머니, 아이들 교육에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순자의 손이 멈췄다. 미안해. 그냥 애가 모르겠다고 해서. 그래서 문제예요. 소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자꾸 도와주면 의존적이 돼요. 요즘 교육 방식이 예전과 달라요. 그럼 애가 모르면 어떡해? 모르면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저희한테 물어보면 되죠.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손자가 어려워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잘못인가?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말대꾸할 수도 없었다. 알았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훈이가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는 것이 안쓰러웠다. 엄마,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너는 이제 3학년이야. 스스로 해야 할 나이라고. 민수는 중간에서 애매한 웃음만 지었다. 에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에요. 대충. 소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어머니도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 교육은 정말 달라요. 창의성, 독립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차갑다는 느낌보다는 서늘함이 먼저 밀려왔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뒤에서 들리는 소영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지훈아, 숙제는 혼자 하는 거야. 모르면 끝까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내일 선생님께 물어봐. 네. 지훈이의 풀죽은 대답이 들렸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순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키웠다. 옆집 할머니가 숙제를 봐주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누구나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전문성, 체계성, 독립성 같은 단어들이 할머니의 경험과 사랑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나? 손자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자신이 이 집에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딘지 기운이 없었다. 할머니, 오늘 계란말이 안 해주세요? 지민이가 물었다. 할머니 오늘 좀 피곤해. 시리얼 먹어라. 아, 네. 지민이가 실망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영이 부엌에 나타나 커피를 타면서 말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분 나쁘셨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래도 요즘 교육이 어떤지 나도 잘 몰라.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소영은 순자의 차분한 대답에 오히려 당황스러워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니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에 홀로 집에 있으면서 순자는 손자들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데.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간섭이 되어버린 것일까? 순자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다. 지훈이가 숙제를 혼자 하느라 끙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지방 출장을 떠난 화요일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 간 조용한 시간이었다. 순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소영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뜨개질 바늘을 놓고 소영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니? 소영은 순자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솔직히라는 말 앞에는 보통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따라오곤 했다. 뭘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저희 부부만의 시간이 없어요. 소영은 말을 잇기 어려워하는 듯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됐고,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소영의 다음 말을 어렴풋이 예상하면서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부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 같아요. 밤에 대화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니까 조심스럽고 주말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어렵고. 그럼. 순자가 입을 열려 했지만 소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할머니에게만 의존해요. 뭔가 있으면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부터 찾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하고 저희가 친부모인데도 소외감을 느껴요. 순자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소영의 말을 들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승진 기회를 놓쳤어요. 뭐? 작년에 팀장 자리 제안을 받았는데요. 늦은 회의가 많고 출장도 자주 가야 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만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승진 기회를 놓쳤다니. 왜 그때 얘기 안 했니?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 때문에 승진 못했다고요? 그럴 순 없잖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도 놓치면 아마 다시는 없을 거예요. 순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소영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순자가 힘겹게 물었다. 독립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새벽마다 일어나 차려준 수많은 밥상들, 아픈 손자들을 밤새 돌봐준 날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보낸 끝없는 일상들이 모두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고 싶은 일도 하시고. 소영이 덧붙였지만 순자의 귀에는 독립하세요라는 말만 맴돌았다.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힘들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방 안을 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했다. 아니, 눈물 때문에 흐려 보이는 것이었다.
정말 내가 이 집의 짐이었나?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 손자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걸 지켜본 감동, 가족들과 함께한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소영의 말도 이해가 갔다. 젊은 부부에게 필요한 것들, 자신들만의 공간과 시간,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자신이 방해했던 것일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정말 나 때문에 이 집이 불편한 거라면 내가 나가는 게 맞겠지.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지훈이가 물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할머니도 불면증이에요? 엄마처럼. 순자는 지훈이의 말에 놀랐다. 소영도 잠을 못 자고 있었구나. 그것도 아마 자신 때문일 것이다. 소영이 부엌에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제의 대화를 기억하는 듯 서로 어색했다. 어머니, 어제 말씀. 응, 생각해보고 있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순자의 담담한 대답에 소영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다. 더 큰 반발이나 서운함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자가 오히려 미안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별이 시작되고 있었다. 10년간의 헌신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다. 비록 그것이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할머니, 아침은요? 지훈이가 물었지만 순자는 간단히 시리얼만 꺼내놓았다. 할머니 오늘 바빠. 너희가 알아서 먹어. 소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순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동네 경로당도 나가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영이 물었다. 너 말대로 내 삶을 살아보려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순자의 변화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자 집안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엄마, 할머니가 요즘 왜 이래요?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할머니가 간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을 텐데 오늘도 집은 비어 있었다. 순자는 경로당에서 탁구를 배우고 있었다.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일이 있으시거든. 소영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항상 집에 있던 순자가 없으니 모든 것이 소영의 몫이 되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시계를 보며 조바심이 났다. 아이들 학교 시간, 저녁 준비, 숙제 확인, 목욕시키기까지. 그동안 순자가 자연스럽게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지훈아, 숙제했어? 아직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예전 같았으면 순자가 옆에 앉아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소영이 직접 해야 했다. 하지만 회사 일로 피곤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엄마도 잘 모르겠네. 내일 선생님께 물어봐.
할머니는 잘 가르쳐 주셨는데. 지훈이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저녁 준비였다. 매일 퇴근 후 장보기부터 요리까지 혼자 해내는 것이 벅찼다. 그동안 순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밑반찬들,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꼈다. 오늘도 배달 음식이에요? 지민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미안해.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3번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게 되었다. 아이들이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소영 스스로 죄책감이 들었다. 민수도 상황을 지켜보며 조바심이 났다. 소영아, 내가 도와줄게. 퇴근하고 장 보고 올게. 고마워. 하지만 회사 일도 바쁘잖아.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엄마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수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있었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상황이 절정에 달했다. 지민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순자가 즉시 알아차리고 해열제를 먹이며 돌봤을 텐데 소영이 퇴근해서야 발견했다. 지민아, 어디 아파? 목이 아파요. 그리고 춥고 더워요. 급하게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훈아, 엄마랑 병원 갔다 올게. 집에서 기다려. 네.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할머니는 오늘 늦을 거야. 병원에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지훈이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지훈아, 미안해. 혼자 있어서 무서웠지?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에 소영의 가슴이 찔렸다. 바로 그때 순자가 들어왔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 참이었다. 어머, 지민이가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 열이 나서 병원 다녀왔어요. 순자는 즉시 지민이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다. 아직 열이 있네. 약은 먹였어? 네, 먹였어요. 해열 패치는? 아, 그게 없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약국에서 해열 패치를 사왔다. 그리고 지민이 이마에 붙여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할머니, 저 아팠는데 할머니가 없었어요. 지민이가 칭얼거렸다. 미안해, 지민아. 할머니가 몰랐네. 그 순간 소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아픈데 할머니가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머니,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요즘 너무 집을 비우시는 것 같아요. 순자는 소영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이전과 다른 서늘함이 있었다. 내가 나가라고 했잖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독립하라면서 집에는 있으라고. 순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집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 시간을 가지니까 불편하다고. 소영은 할 말을 잃었다. 순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 이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해해 줬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나왔다.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일이 간섭이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잘해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집에 있으라고. 어머니.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70이 넘었다고 죽은 게 아니야.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용했다. 소영은 침실에서 민수와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심했나? 글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그래서 더 어려운 거지. 엄마도 자기 삶이 있으시고, 우리도 우리 삶이 있고. 민수도 답답했다. 어머니의 자유와 가족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갔다. 아침 준비는 아예 하지 않았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훈이가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독립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순자도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진짜 피해자는 아이들이었다. 어머니, 이젠 나가세요. 소영의 말이 떨어진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마침 들어온 민수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다.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나쁜 며느리 되기 싫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전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집안일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유롭게 사시는데 저만 묶여 있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소영도 자신만큼 힘들었던 것을. 순자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은 양쪽 모두에게 혹독한 시간이었다. 소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아침 준비부터 저녁 식사 아이들 돌보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이 버거웠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고 승진 기회라는 것이 무색해졌다.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지민이가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살고 계셔. 왜 할머니 집이 따로 있어요? 우리 집이 할머니 집 아니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소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훈이는 더 직설적이었다. 엄마가 할머니를 쫓아낸 거죠.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생활이. 거짓말이에요. 할머니가 우울해 보였어요. 마지막에 아이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말 자신이 순자를 쫓아낸 것일까? 민수도 고민이 많았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내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져만 갔다. 한편 순자의 새로운 삶도 만만치 않았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외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도 차려줄 아침 식사도 돌봐줄 손자들도 없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있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경로당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순자야, 요즘 많이 밝아졌네. 친구 영자가 말했다. 그래. 처음에는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표정이 훨씬 좋아졌어. 순자는 거울을 봤다. 정말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10년 동안 잃었던 자신만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손자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민수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왔어? 소영이가 알아. 몰라요. 제가 그냥 왔어요. 민수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화려했던 큰 집에서 이런 작은 공간으로 어머니가 옮겨온 것이 마음 아팠다. 불편하시죠? 아니야. 나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한 번 나온 건 나온 거야. 소영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어머니가 없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에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래도 안 돼.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소영이가 우울증이에요. 순자가 깜짝 놀랐다. 우울증? 네. 몇 달 전부터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약도 먹고 있고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며느리가 예민하고 까칠해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본인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다고.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했구나. 회사 일도 스트레스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부담이고.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민수가 계속 설명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환경을 바꾸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진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소영이 자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엄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잘못이죠. 그날 밤 순자는 많은 생각을 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예민한 반응들이 모두 이해됐다.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혼자 고생했을 소영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순자는 결단을 내렸다. 직접 소영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소영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소영은 순자를 보자 깜짝 놀랐다. 어머니, 왜 여기에? 같이 커피 한잔 할까?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실은 말이야.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여기 있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어. 소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치 보이고 간섭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하고 싶은 말도 참았지. 손자들 아픈데도 함부로 약 못 주고 내 방식으로 음식 못 해주고. 순자는 계속했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있었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팠다는 핑계로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니야. 내가 아픈 줄 몰랐어. 민수한테 들었어. 어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리고 부족한 며느리라는 걸 들키기 싫어서. 바보야. 가족인데 뭘 숨겨.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서로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소영이 놀랐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시간도 갖고.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도 치료 열심히 받아. 무리하지 말고.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무너졌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3개월 후, 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외로운 유배지가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오늘은 화요일, 손자들을 돌보러 가는 날이었다. 일주일에 3번 소영이 늦은 회의가 있는 날이나 아이들이 특별히 할머니가 필요한 날에 순자가 찾아갔다. 할머니. 지민이가 현관으로 뛰어와 안겼다. 예전과는 다른 더욱 간절하고 진심 어린 반가움이었다. 가끔 만나니까 더 소중했다. 우리 지민이, 오늘은 뭐하고 놀까? 할머니, 저 어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민이 대단하네. 순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예전처럼 매일 보던 때와는 달리 아이들의 작은 성장도 새롭게 느껴졌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소영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아이들이랑 놀아주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예전처럼 순자 혼자 모든 걸 담당하는 것도 소영 혼자 끙끙대는 것도 아닌 진짜 협력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지난주에 받은 검사 결과 어땠어요? 소영이 상추를 씻으며 물었다. 순자도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었다. 다 괜찮대. 혈압만 조금 높은데 요즘 운동하니까 괜찮아질 거래. 다행이에요. 그런데 혈압약은 꼬박겜박 드세요. 알았어. 너는 어때? 상담 치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소영은 손을 멈추고 순자를 봤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질문도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약도 줄였고요. 의사 선생님이 환경이 안정되니까 회복이 빨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됐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따뜻했다. 서로를 배려하되 간섭하지 않고 솔직하되 상처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민수도 일찍 들어와 있었다. 엄마, 새로 생긴 취미가 뭐라고 했죠? 민수가 물었다. 서예와. 경로당에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할머니가 쓰신 글씨 보여주세요. 지훈이가 눈을 반짝였다. 순자는 가방에서 연습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가족이라는 글자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와, 할머니 글씨 진짜 예뻐요. 많이 연습했거든. 나중에 너희들 이름도 예쁘게 써서 액자에 넣어줄게.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런데 어머니, 승진 축하 파티 언제 할 거예요? 순자가 소영을 보며 물었다. 소영은 1달 전 드디어 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기회를 마침내 잡은 것이었다. 파티까지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요? 당연히 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팀장이 됐는데. 순자의 진심 어린 축하에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로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했으니까 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이들 봐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독립하신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소영이 말을 이었다. 처음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혼자 해내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깨달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외롭고 서운했는데 내 시간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찾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엄마, 민수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어머니께 많이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는 생각 못했어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지. 소영이 끼어들었다. 이제는 모두 다 알았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다. 순자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필요할 때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다. 소영은 커리어와 가정을 모두 챙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부모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다. 저녁 9시가 되자 순자는 일어났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소영이 말했다. 아니야. 내 집이 있는데 왜?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끔 오니까 더 좋잖아.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순자에게 손자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토요일에도 오실 거죠? 그럼. 토요일에는 공원에서 연날리기 하기로 했잖아. 약속. 아이들과 손가락 걸기를 하고 나서 순자는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다. 이게 맞는 거구나. 6개월 전 어머니, 이젠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절망감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준 것 같았다. 때로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원룸에 도착해서 불을 켜는 순자.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손자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예 연습장이 놓여 있었다. 순자는 연습장을 펼치고 붓을 들었다. 오늘은 어떤 글자를 써볼까 생각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다. 행복. 붓끝을 따라 흘러나가는 먹물처럼 순자의 마음에도 잔잔한 행복이 번져갔다. 가족이란 함께 있어야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거리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함께 있음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순자는 이제 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 집의 불빛을 바라보며 순자는 미소 지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딱 적절한 거리였다. 여러분,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머니, 이젠 나가세요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손자들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할머니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그 후에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우울증, 그리고 각자가 품고 있던 상처와 오해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갈등에는 언제나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까이 있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육아와 시부모 모심으로 지쳐가는 며느리들, 자녀 독립 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